이와 같이 음식을 씹을 때만 정상적으로 수축하는 근육은 중간에 이완기가 있어 혈액과 산소 공급을 풍부하게 받지만, 이 약물기가 지속될 경우 근육 내 압력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해 다음과 같이 산소와 혈액 공급이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턱관절 전문 구강내과 의사인 제가 어느 유튜브 영상보다 교과서적이고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이론으로 턱관절 장애의 근본 원인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근육통과 신경과학에 대한 상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흥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턱관절 장애에는 크게 통증, 소리, 입이 안 벌어지는 증상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절 부위, 그리고 씹는 근육 부위로 다시 나눌 수 있겠죠.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외상, 다치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로 교합, 교정으로 턱관절 장애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라는 대답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세 번째로 지속적인 목, 어깨의 통증. 많은 환자분들이 턱관절이 아픈데 왜 목, 어깨를 풀어줘야 하냐고 묻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죠. 다섯 번째는 이상기능이라고 해서 이를 악물거나 턱을 괴는 등 턱에 무리를 주는 습관 등을 말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퀴즈 하나. 오른쪽 턱을 가격당한 사람은 과연 어느 쪽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까요? 직관적으로 같은 쪽인 오른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왼쪽입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충격이 가면 오른쪽 턱은 내측벽에 잘 고정되어 이를 둘러싼 인대들은 손상을 받지 않지만 왼쪽 턱은 지지해주는 뼈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빠져서 인대들이 늘어나는 등 큰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턱에 가격을 당하고 턱관절 장애가 시작되었다면 그 반대 방향을 더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때 손상을 최소화하는 팁을 하나 드리면 충격이 가해지기 전에 어금니를 꽉 깨무는 겁니다. 치아가 턱을 고정시켜 충격으로 인한 턱이 빠지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이죠. 옛날 학교 폭력을 다룬 영화를 보면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어금니 꽉 깨물어 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잘 아시죠? 두 번째는 교합입니다. 교정으로 턱관절 장애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의 앞니 사이 간격은 앞뒤로 2mm 정도 떨어져 있고 위아래로는 2mm 정도 겹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진처럼 위아래 앞니가 떠 있는 경우 개교합이라고 하죠. 아니면 위아래 앞니 사이 앞뒤 간격이 큰 경우, 나아가서 입안의 어금니들을 살펴보면 어금니가 5개 이상 상실되어 교합이 잘 안 되는 경우, 위험 요소라고 해서 턱관절 장애가 일반인들보다 발생하기 쉬운 교합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이를 교정, 임플란트 등으로 고쳐 안정된 교합 관계를 만들면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턱관절 장애의 재발 방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턱에 무리를 주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한 턱관절 장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관절 부위의 통증이 있을 때는 교정보다는 턱관절 치료를 우선으로 해야 하고, 근육 부위의 통증이 있을 때는 교정으로 턱관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합 조정으로 턱관절 장애를 치료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NO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크라운 치료 등으로 발생한 교합 변화로 즉시 통증이 일어났고 그 통증이 오래 지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교합이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는데 왜 목, 어깨를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어깨가 항상 뭉치고 뻐근하신 분들은 턱관절 및 근처 근육 부위의 통증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목의 감각신경과 턱관절의 감각신경이 척수의 특정 부위에 모여 있다 보니 뇌는 통증이 어디에서 온 건지 헷갈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아픈데도 턱관절이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목의 통증이 지속되어 자극이 계속되면 중추신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초 조직으로 통증 유발 물질이 역분비되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교감신경계가 상향 조절되고 그 결과로 근육의 긴장도는 높여져 근육 자체의 피로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턱관절 주위의 압력도 더해져 턱관절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상 기능인데요. 이 약물기, 이갈이, 혀 깨물기, 턱 깨기, 혓빨기 등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는 습관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처럼 구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는 치아와 근육, 관절이 밸런스가 맞는 상태로 힘의 크기도 크지 않고 근육의 피로도도 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 기능이 일어날 때 힘의 방향은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게 되고 힘의 크기는 3배, 근육의 피로도와 턱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음식을 씹을 때만 정상적으로 수축하는 근육은 중간에 이완기가 있어 혈액과 산소 공급을 풍부하게 받지만 이 약물기가 지속될 경우 근육 내 압력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해 다음과 같이 산소와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근육의 피로도와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습관을 없애주는 게 필수겠죠? 정리하면 다음 5가지 요소가 턱관절 장애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 그러면 치료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자가 관리 및 운동법으로 완전 정복편을 준비했으나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감사 영상 겸 수십 시간을 투자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